안녕하세요. 대구부동산 스토입니다. 5월 12일 일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편한 시장 부모 7억까지 빠졌네요. 마이너스 32%가 뚝 떨어졌어요. 최고점이 10억 3천. 같은 층수 24층 가격이 이래요. 누구는 층을 탓하고 누구는 뭐 가족 간의 거래라고 이야기를 하고 온갖 이야기들이 다 나오고 있지만 가격이 떨어지는 현상은 피할 수가 없네요.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서 보면 온통 비과세 매도 맞나요? 한 개 팔고 바로 한 개 더 팔아도 되나요? 이런 문의뿐. 야, 이거 이번에 사도 되나요? 이런 문의가 한 개도 안 보여요. 정말 눈을 씻고 봐도 자, 지금 사면 되나요? 지금 사면 무슨 혜택이 있나요? 뭐 이런 거고, 살려고 하니까 금리가 부담스러워요. 이런 글밖에 안 보이네요. 자, 어제 저녁에 한번 살짝 다뤄드렸었는데요. 이 세율, 양도세 중과되는 부분의 세율, 그리고 장기 보유 특별 공제까지 파는 사람에게만 메리트가 있다. 사는 사람에게는 금리 폭탄이라는 그게만 있다. 자, 그 다음 한 개 팔고 한 개 바로 더 팔아도 되나요? 좀 불안을 느끼는 사람들, 매물이 더 늘어날 수 있다. 제가 요즘 관심 있게 보는 부분인데요. 곡물 수입 단가 2021년 1분기에 그때 100이었다면 2022년 3분기, 지금 2분기죠. 2분기 한 60% 정도 올랐어요. 작년 초 대비 60% 정도 올랐다. 우리나라 곡물 자급률은 거의 20% 밑으로 떨어져 있는데 수입해야 되는 것은 많다. 일반적으로 곡물 같은 경우에는 수요 대비 공급이 10% 부족하면 가격이 2배 치솟습니다. 뭐 금자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든지 양파값이 폭락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든지 요런 이야기들 좀 관심 가지시면 좋겠네요.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뭐 밀 파종에 문제가 되어서 생산이 얼마 안 된다든지 수출을 금지했다든지 아니면 최근에 제가 또 봤는데요. 요 미국을 돌아다니면서 영상을 찍으시는 뭐 자유의 남자라는 분이신데요. 미국 농부의 한숨이라고 나왔는데 왜 그러니까 파종에 씨 뿌리는 거 있죠. 씨를 얘네들은 항공기에 실어가지고 막 뿌립니다. 우리는 막 모내기 하고 막 이렇게 심잖아요. 근데 얘들은 물을 좀 논에 물을 가둬놓고 공중에서 씨앗을 완전 살포합니다. 근데 서부 지역에 미국 서부 지역에 가뭄이 심해져서 나라에서 쌀을 다 심지 말라 그랬대요.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이 알아서 선택적으로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30% 줄여라 하면은 그 줄여야 된대요. 그래서 파종 회사도 개점 휴업일 정도다. 미국도 난리고 이 각 대륙에서 이 난리가 났는데 그러니까 물가가 너무나 치솟는 현상을 경험하는 거예요. 치솟는 물가. 빚이 많으신 분들은 안 그래도 금리가 올라서 생활에 상당히 압박을 받습니다. 상당히 압박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거기다가 물가까지 치솟아요. 지금 완전히 이 갈팡질팡 어떨지를 모르는 이런 지경에 놓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외식 물가도 치솟고 여러분들 이번 연휴 기간에 바깥에 외식해 보셨나요? 저는 횟집 갔다가 대짜를 시켰는데 소자가 나오는 느낌? 다른 분도 뭐 음식점 가서 시켜 먹은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은 우리나라에 뭐 도량형에 무슨 문제가 생긴 게 아닐까. 단순히 화폐 가치가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걸 다 떠나서 그전하고 양이 너무 달라졌다. 소비 의욕이 막 솟구쳐 오르시나요? 그동안 뭐 보복 소비 이런 생각 드시나요? 뭔가 보복당한 느낌? 나가서 먹기에도 좀 부담스러운 것이 오늘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매도 물량, 임대 물량 보시겠습니다. 매도 물량, 이 짝대기가 갈수록 커져요. 하루 만에 치솟는 짝대기가 갈수록 커집니다. 치솟는 짝대기가 매물이 급격하게 늘어나요. 주말 동안 줄어드는 건수도 조금 줄어들고 어쨌든 매물 증가 추세 유효. 전세 물량은 아주 소폭 증가. 전세 물량은 다시 모르겠어요. 이게 우상향 쪽으로 넘어가나 싶었는데 다시 모르는 지경으로 와버렸어요. 월세는 좀 빠르게 늘어나요. 전세보다 월세가 더 빨리 늘어난다. 전세 월세하? 이거 맞는 이야기인가요? 전체 임대 물량 소폭 증가. 거래량 팔려 그러면 이제 팔려 그러면 세법이 더 바빠질 수밖에 없어요. 정말 이 세금 혜택 줄 때 파는 거랑 아닌 거랑 이 돈이 억 단위로 막 차이 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거래량 이틀간의 거래량 58건 많지 않아요. 우리 38 숫자 익숙하시죠? 한 7, 80건 거래량이 더 많았다면 그 정도는 나와줬어야 되는데
거래량 많지 않아요. 신고가도 좀 미미한 수준. 4월에 거래량 802건 신고되고 있고 5월에 거래 42건. 4월에 거래 신고 굉장히 빨랐거든요. 5월도 거래 신고는 분명히 빠를 거라고 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아직까지 너무 적게 신고되고 있다. 요거 어제 날짜하고 오늘 날짜하고 다 지난 토요일 날 신고되어져야 되는 건수하고 약간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두 개 중에서 어느 거 살까? 뭐 이런 고민. 자, 범어 이편한 세상 범어가 7억까지 빠졌어요. 요거 6자를 볼 날도 머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6자에서 10자까지 올라갈 때도 아주 순식간에 올라갔어요. 아주 순식간에 몇 달 상간에 1년, 불과 채 1년도 안 되는 사이에 가격이 한 7자에서 10자까지 갔었는데 14에서 7자로 떨어지는 시간도 그가 견주어 봤을 때는 큰 차이는 나지 않는 것 같아요. 수성 알파시티 요거는 24평형이에요. 근데 가격이 똑같은 7억이에요. 어느 거 살까? 어느 거 살까? 좀 세빙이고 조금 더 됐는 아파트고 이런 차이는 있겠지만 아무튼 어느 걸 살까라고 했을 때 이 순간의 판단들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시점으로 가고 있다. 가격 크게 빠지는 것, 상인 화성 파크드림 2단지 요런 현상들 잘 일어나지 않잖아요. 48평형에 6억 3천. 이게 뭐 어떤 문제냐면 옆에 상센자라고 하나요? 상인 센트럴자이. 상센자 지금 이제 분양해요. 좀 있으면은 그에 비해서 지금은 막 올라도 시원찮을 판에 가격이 떨어지는 현상, 이런 거 아주 좀 보기 드문 현상 중에 하나였죠. 한 10% 정도 하락했는 것도 있고요. 대구역 센트럴자이도 5억 초중반, 분양권, 이 인근에 있는 분양권 가격도 요 정도죠. 뭐 내년 내후년 입주한다고 봤을 때 연식으로 치면 한 6년 정도 차이 나는데 가격은 비슷하다. 뭐 그 정도로 보고 넘어갈게요. 용산 우방이가 어제 나온 내용. 그 다음 조금씩 월성 협성 6홀에 5억 중반. 요것도 연식은 그렇게 많이 되지 않았는데 맞죠? 요 인근에 있는 요 월성동이라고 불리는 요 인근에 있는 아파트들 치고는 연식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지만 가격은 그렇게 힘을 못 쓰고 있어요. 삼익 뉴타운 여기도 계속 끊임없이 재개발 이야기가 나오면서 끊임없이 오르던 지역인데 여기도 한 10% 정도 떨어지는 현상. 재개발 재건축 괜찮은 거 아니야? 지금 오히려 더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누군가는 선진입을 하고 있고 누군가는 팔고 있다. 누구의 결정이 옳았는지는 시간이 지나면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침산동, 침산화성 파크드림도 4억 9천. 이런 것도 거의 30% 가까운 하락이죠. 매수자한테는 지금 메리트가 별로 없어요. 매도자에게 메리트가 많아요. 매도자들, 이것저것 가격 너무 재고 따지면 매수자들도 뉴스를 보고 접합니다. 매수 대기자들도, 자기들은 혜택 그렇게 많이 보면서 조금 더 싸게 팔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매수자들은 분명히 할 거예요. 아니, 매수 대기자라면 분명히 그 생각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좀 가격 협상에서 조금 더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도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 언제나 팔려고 하는 사람이 더 많다. 매도 물량 증가하는 속도를 한 번씩 보시면서 누가 더 우위에 있는지. 그러면 매도자의 입장에서는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되냐. 일단 매수자가 나오면은 가격 흥정을 해서 조금이라도 손해보는 느낌이 들더라도 내가 이 세금적인 측면까지 계산해 봤을 때 내가 약간 손해를 보는 느낌을 감수하시는 것이, 그것이 오히려 더 시간이 지나면 어떤 판단이 내려질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당장에 막 머리 빠질 듯한 막 밥도 안 넘어가고 이런 고통의 시간을 보내다가 매수자가 찾아오면 잘 협상하시는 그런 지혜를 서로 발휘했으면 좋겠습니다. 억단위 하락 이제 너무 많이 봐서 지나갈게요. 그 다음 건당 거래대금 이렇게 살짝 반등하는 느낌이야. 이거 싼데 이거 제가 요거 살짝 반등하는 느낌에서 이제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제법 좀 떨어진 것 같은데 하면서 3, 4억대 거래 제법 일어나죠. 4, 5억대 거래도 제법 많이 떨어진 것 같은데 하는 느낌 때문에 가격이 일부 이렇게 반등해서 나가는 모양새 나타나는 걸로 제가 해석을 해봤네요. 가격대별 거래량, 4월의 거래량 분명히 3월의 거래량보다는 많을 것이다. 근데 5월의 거래가 너무 이상해요. 팔고 싶은 사람은 팔고 싶어서 안달이에요. 6월 1일 전에 이거 갖고 있었다가는 작년에 종부세 한번 맞아보니까 아프던데 올해도 공시지가 오르지? 종부세 맞으면 또 아플 것 같은데 요런 느낌 있잖아요. 매도자의 마음은 급해지는데 매수자는 왜 안 급해지지? 벼락거지가 되고 싶나? 아니야. 사는 게 벼락거지야. 뭐 이런 느낌도 지금 팽배하고 있어요. 6억 이상 거래량, 4월에 6억 이상 거래량 제법 나오는 편이에요. 근데 우리가 봤던 최근의 거래들은 다 4월에 것이었고 5월에는 아직까지 6억 이상 거래가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막 7억짜리, 9억짜리가 막 7억이 되고 8억짜리가 7억이 되고 10억짜리가 7억이 되는 현상들 속에서 6억 이상 거래 비율이 올라간다. 이 과거에 이 엄청나게 이 6억 이상 거래량이 늘어나는 시점에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올라갔어요. 지금은 6억 이상 거래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과거와는 다르다. 이 신저가를 거의 신저가를 써나가면서 6억 이상 비율이 높아진다. 되게 바람 긍정적으로 보이진 않아요. 분양권 거래량 10건 중에 신고가는 0건. 어제 오늘 거래가 좀 섞여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14건이나 떴길래 와 하고 깜짝 놀랐는데 알고 보니까 4건은 어제 거래가 섞여 있어서 아무튼 이틀간의 거래량 10건. 최근에 본 것 치고는 제법 많은 거래량이었습니다. 근데 이 분양권 지금 사야 되나요? 팔아야 되나요? 수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신데 분양권은 다음에 분양권만으로 특집으로 한번 다뤄드릴게요. 가격 숫자 조금 작으시겠지만 일시 멈춤하시고 화면 조금만 키워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세 거래량 77건, 전세 거래량 기간에 제외하면 70건, 하루에 35건씩 거래되었다. 1, 2월의 거래량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4월의 거래량 치고는 그래도 무난한 편이다. 신고가 비율이 너무 적게 나오고 있어요. 4월의 거래량 1067건 엄청나게 많은데 지금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이런 게 다음 정부의 이야기 같은데요. 법과 원칙에 따라서 그러면은 이거 6월 1일자까지 그동안 계도 기간 동안 신고하지 못했던 보증금 6천만 원 이상 아니 월세 30만 원 이상 이 거래가 2021년 6월 1일 이후에 갱신되거나 신규로 거래된 요 가격대의 아파트들 신고 의무 사항이거든요. 신고 안 하면 과태료 최고 100만 원. 모두 100만 원이 아니고 최고 100만 원이었어요. 이 최고 100만 원씩 다 때리려고 하면은 이 과태료 맞을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야 그럼 이것도 봐줘야 되나? 야 그건 실수로 깜빡했으니까 또다시 유예 기간을 주고 해야 될까요? 법과 원칙에 따라서 나라를 운영해 간다면 신고 안 하신 분 있으면은 좀 찝찝할 수 있어요. 신고하는 게 별거 아니잖아요.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고 하니까 신청을 좀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꼭 더불어서 이게 숫자가 늘어난 것인지 실제 거래가 늘어난 것인지 계속해서 의문이 드러나갑니다. 자, 전세 가격 오늘 방송 내용이 너무 길어져서 요거 잠깐만 설명 없이 넘어갈게요. 관심 있는 부분 잠시 멈추셔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총 3페이지를 보여드려요. 자, 신규 아파트 평균 전세 가격 5월에 일부 거래 소수의 거래가 있을 때는 여기 갈색점이 위쪽으로 찍히는 경우가 있었는데 거래량이 다시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끊임없이 평균 전세가가 빠지고 있어요. 근데 은행에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고정금리 변동금리에 따라서 금리가 내가 얼마나 부담해야 되는지 이제 느끼는 거예요. 이제 최근에 뉴스에 많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이 부담에 대해서 이 특별 방송에서 계속 다뤄왔었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은 여기 1월달 대비 평균 전세 가격이 3천만 원, 뭐 대략 10% 정도 빠졌다고 쳐요. 전세가 한 10% 빠졌어요. 근데 임대인은 좀 속이 쓰릴 수 있어요. 10% 빠져서 속이 쓰려요. 근데 임차인은 이 금리를, 이 중에서 차입금이 거의 절반 정도라고 생각하면은 이 금리를 감안해서 생각했을 때는 오히려 더 많은 돈을 내야 돼요. 임차인은 속이 더 쓰려요. 모두가 속 쓰리는 시절. 오를 때는 모든 게 다 좋아요. 오를 때는 모든 게 다 좋은데 떨어질 때는 모두 다 마음이 불편해질 수 있다. 점 전세 거래량도 살짝 하면서 3억 미만 거래 비중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10월부터 조사했는데 그때와 지금 너무나 상반된 분위기. 싼 전세 필요 없어 이런 분위기에서 나 싼 전세 필요해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어요. 4억 이상 거래량도 바닥을 모르고 끊임없이 내려가고 있어요. 근데 요 정도에서 멈추지 않을까? 그래도 어느 정도 사람 돈은 가지고 있겠지. 내 돈 2억만 가지고 있어도 2억 대출 딱 받아서 딱 들어가면 되는데 2억 대출 금리도 한 달에 한 7, 80만 원 되니까 좀 부담스럽긴 하네요. 월세 거래량 49건, 기간에 제외하면 45건. 2일간의 거래량 치고는 이 정도면은 많은 거래량은 아니지만 무난한 거래량 수준은 된다. 4월의 거래량 671건, 전년 동월 대비 58건 부족한 모습. 거래 일수로는 지금 한 10며칠이 더 남아있어. 한 15일 정도 더 남아있나요? 신고 일수로 치면은 13일 정도 남았나요? 아무튼 월세 거래 많다. 신고도 부지런히 해주세요. 나중에 과태료 부담스럽습니다. 임대 거래량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았습니다. 1738건 현재 신고되고 있네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